여러분 안녕하세요. 바둑맘입니다. 요즘 개인적인 일로 바쁘게 보냈는데 어느샌가 1000명을 돌파했더라고요. 구독자 여러분들의 성원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유익한 콘텐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소목에서 나를자로 걸쳤을 때 한 칸 낮은 협공의 변화를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흙이 한 칸 뛰는 수법과 나를자로 씌어가는 두 가지 수법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가장 먼저 일감으로 떠오르는 한 칸의 변화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목으로 걸쳤을 때 한 칸, 백은 나를자로 받아두는 것이 필연인데요. 백의 협공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깨 짚는 행마가 좋습니다. 어깨를 짚어가게 되면은 백이 하나 중앙으로 밀어두고 다시 삼선으로 두 번 정도 더 밀고 한 칸을 띄어서 전개가 되는데요. 이 형태의 경우에 흙이 실속은 없어 보이지만 다음에 변으로 이렇게 다가서는 자세가 좋습니다. 중앙에 나를자, 굉장히 두터운 한 수죠. 좌변이 넓기 때문에 백은 한번 받아둬야 되는데요. 이렇게 다가서서 이 행마는 백이 밀어달라는 주문입니다. 밀어주면 이어서 약점이 저절로 보완이 되는 건데요. 따라서 이렇게 밀어가는 수는 악수가 되겠습니다. 백이 입구자로 행마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한 칸을 띄어서 중앙을 보완하고 다시 변으로 한 칸을 띄어서 이제 호구를 쳐서 마무리가 되는데요. 네, 이렇게 두는 변화를 AI에서 추천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정석이 고전에서부터 전해졌던 정석 중 하나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요즘 시대에서는 AI에서 이렇게 끊어가는 변화를 아주 복잡한 변화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머리가 아픈데요. 이렇게 막아서 이제 전개가 되는데 이제 흙도 약점이 많죠. 변에 끊기는 약점과 중앙에 돌파되는 약점, 이 두 가지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단수를 쳐서 밀어두는데요. 일견 보기에 백이 곤란해 보이지만 이렇게 사석작전을 하면서 이 두 점을 버리면서 변에 한 점을 취하면 백이 나쁘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변화를 복잡하지만 AI에서는 이렇게 끊어가는 수를 아마도 바둑 애호가 분들이 보시기에도 가장 두려운 변화가 이렇게 끊어가는 변화일 텐데요. 이 끊어가는 변화를 AI에서는 추천하고 있었습니다. 이 한 칸 띄어가는 수법, 가장 알기 쉬우면서도 일감으로 떠오르는 수인데 주의하셔야 될 점은 백의 이제 협공이 넓게 전개가 되었을 때는 한 칸을 띄어봤자 변에 대한 백돌에 대한 압박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두는 것은 흙이 당한 결과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협공을 가더라도 나를자를 두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이 나를자를 두는 수법을 이 한 칸 낮은 협공으로 두었을 때 본격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나와서 끊기는 수가 가장 부담스러운데 만약 받아준다면 흙돌이 굉장히 두터워지죠. 단순하게 밀어붙입니다. 밀어붙이고 좌변에 101점을 다가서서 압박하게 되면 흙의 퍼센티지가 이제 올라가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두어가게 되면은 흙이 조금이라도 활발한 결과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의 강수는 나와서 끊는 수법입니다. 이제 나와서 끊었을 때의 변화, 한 점을 살리고자 한다면 늘어서 흙 두 점이 갇히기 때문에 곤란하고요. 그래서 한 점을 버리듯이 단수를 쳐서 호구 치는 자세가 좋습니다. 기존 정석 책에 보면은 이렇게 단수를 치고 흙이 한 점을 젖혀서 제압을 하는 것까지가 정석의 일단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변화에서조차 모순이 있었는데요. 백이 이렇게 한 점을 단순하게 이렇게 단단하게 잡을 것이 아니라
입구자로 제압하는 것을 AI에서는 추천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의외였는데요. 이런 식으로 귀에 나를자를 가게 되면은 변에 젖혀서 실리를 차지하게 되면 백의 승리 퍼센트가 60% 정도로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따라서 귀에 나를자보다는 변의 한 점을 제압해야 되는데, 기존에 우리가 정석에서 이렇게 젖혀서 제압하는 수만을 생각했었다면 이 수가 아니라 AI에서는 한 칸 뛰는 수를 추천하고 있었습니다. AI 시대의 신정석이랄까요? 이렇게 교환을 해두고 백도 선수를 잡아서 이제 다른 곳을 차지하게 되면 이 정석의 일단락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백이 이렇게 젖혀서 버텨가는 변화가 어렵습니다. 이제 기존 정석에 이렇게 호구를 쳐서 한번 밀어두고 한 칸을 띄어서 한 점을 준동하는 자세가 좋은데요. 백이 이렇게 귀를 한 칸 띄게 되면은 흙이 이어서 백이 붙여서 넘어가는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이렇게 치받는 수가 절대 선수 자리이기 때문에 백이 넘을 수가 있겠는데요. 이 형태는 굉장히 많은 기사들이 연구를 하면서 두어졌던 형태인데, 그 귀에서의 행마가 굉장히 중요하죠. 흙이 그냥 꼬부린다면 막혀서 치중가도 있게 되면은 젖히더라도 자충 때문에 흙이 잡히는 형태인데요. 따라서 이 형태는 흙이 곤란하겠고요. 이렇게 흙이 가만히 꼬부리는 것이 아니라 이 붙여가는 수가 맥점인데요. 이 붙였을 때 백이 찌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막히게 되면은 수상전이 발생하는데 수부적으로 백이 잡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바둑이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백이 만약에 이렇게 꼬부린다면 이어서 결국 흙 두 점을 제압해야 되는데 귀에 패를 들어가는 시한폭탄이 남게 되죠. 이것 또한 백의 불만입니다. 따라서 이 붙여가는 수가 굉장한 맥점인데, 백도 이렇게 일선으로 입구자 두는 수가 최선의 대응법입니다. 만약 이 수를 두지 않고 그냥 제압한다면 흙이 이 자리를 역으로 치중 가서 만약 이어준다면 굉장히 많이 당한 형태가 되죠. 귀의 흙은 완생이 되고요. 집으로도 이득입니다. 백이 만약 찔러서 둔다면 이어서 패맛이 남기 때문에 이제 시한폭탄이 남게 되는 거죠. 따라서 백도 그냥 흙 두 점을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일선으로 흙이 이어두면은 다시 귀의 특수성을 이용해서 흙 두 점을 제압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형태들이 기존에 많이 두어졌었던 어려운 변화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이 변화에서조차도 수많은 프로들이 연구했었던 이 변화에서조차도 모순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다시 돌아보면 여기서 이제 백이 변을 버텨간 장면이죠. 좀 전에 보여드렸던 변화는 타협이었고요. 이게 첫 번째 보여드린 변화였습니다. 이렇게 활용을 한 다음에 손을 빼고요. 백이 이렇게 젖혀가는 수는 이제 버텨간 수인데, 흙 한 점을 준동하는 이 한 칸,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정석인데, 여기서 백이 귀를 띄는 것이 아니라 귀를 띄게 되면 좀 전의 변화대로 가는 거고요. 이렇게 단수를 쳐서 행마가 다소 우격다짐처럼 보이지만 흙도를 그냥 그대로 관통을 한 후에 먼저 들여다봐서 활용을 합니다. 다시 밀어서 이렇게 버림돌 작전을 이용해서 보시면은 그 중앙에 들여다본 수가 적절한 활용으로 작용을 하면서 백이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형세입니다. AI로 찍어보니까 60% 이상 백이 우세하더라고요. 정말 의외였고요. 만약에 이 형태에 대해서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도 흙이 이렇게 한 칸을 띄는 수가 정수로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 한 칸보다는
AI에서는 이 입구자의 수를 이제 추천을 하고 있었고요. 좀 전에 이 한 칸을 만약에 두게 되면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 단수와 단수 그대로 돌파를 한 후에 중앙으로 들여다봐서 활용을 하고요. 이렇게 버림돌 작전을 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흑의 강수는 입구자입니다. 이 수도 연구를 하지 않으면 참 두기 어려운 수인데요. 만약 백이 이렇게 붙여간다면 흑이 빈삼각 모양을 만들어서 치받아서 모양을 단단하게 만든 후에 2선으로 젖혀서 수를 늘려갑니다. 다시 이렇게 2선의 나를자로 달리게 되면은 백 석점과 흑 7점의 수상전인데 그러니까 한눈에 보기에도 흑이 수가 많은 것을 볼 수가 있겠죠. 백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백이 곤란한 형태이고요. 여기서 백이 이렇게 나를자를 둔다고 해도 이게 치받는 자세가 좋습니다. 치받아서 백이 똑같이 뻗어준다면 다시 나를자를 전개하고요. 수를 조이기 위해서 이렇게 붙여가는 것은 중앙이 돌파돼서 백이 잡히는 형태죠. 백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백은 입구자로 물러나야 되는데 밀어두고 한번 늘어서 수를 늘린 다음에 다시 나를자로 전개하게 되면은 역시 백이 곤란한 모습입니다. 백도 뻗기 전에 먼저 띄어서 수를 늘려놓는 편이 좋은데요. 흑도 찔러서 공배를 채운 다음에 막습니다. 근데 이 형태가 백이 수를 바로 조일 수 있다면 좋은데 제치는 그 빈틈이 있어요. 제쳐서 단수를 쳐서 돌파가 되면 또 백이 곤란한 모습이죠. 그래서 수를 조일 수가 없고 뭐 한 칸을 뛴다든지 했을 때 흑이 단순하게 이렇게 한 점을 제압하게 되면 이 형태는 패가 나더라도 흑은 전혀 부담이 없지만 백은 부담이 계속 남기 때문에 백의 불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형태에서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이 한 칸이 아니라 입구자로 두는 수가 훨씬 강수였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만약 이 정석에 대해서 따로 연구가 되어 있지 않은 프로들이라면 프로 기사조차도 저조차도 이 변화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한 칸을 띄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석작전에 만약에 연구를 한 이제 사람이 이렇게 전개를 해서 버림돌 작전을 이용한다면 백이 좋은 퍼센티지를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모양이 보시게 되면은 이 나와서 끊는 변화가 두려우시잖아요. 하지만 나와서 끊었을 때는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단수를 쳐서 호구 치는 자세가 좋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고요. 백이 만약에 타협을 한다면 이렇게 타협이 이루어지고 만약에 버틴다면 이렇게 버티는 수가 무리라는 거죠. 입구자로 응징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 협공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다양한 협공이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한 칸 높은 협공을 갔을 때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이 나를자로 씌우는 수가 정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를자로 씌우는 수가 필연적인데요. 이렇게 한 칸 높은 협공의 경우에는 나를자를 씌웠을 때 이렇게 나와서 끊는 변화가 전개되는데 요즘 이런 변화들이 많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단수를 치고 한 칸을 띄게 되는데 끊어가는 자세가 너무 좋아요. 딱 끊기는 위치에 돌이 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칸 높은 협공일 때는 반드시 한 칸을 떼어야 된다는 점 유념하시고요. 그 외 다른 협공, 한 칸 낮은 협공에서도 나를자가 좋고요. 두 칸 높은 협공에서도 나를자를 많은 기사들이 두고 있고 추천하고 있습니다. 세 칸 낮은 협공에서도 나를자를 많이 두고요. 간격이 넓기 때문에 나와서 끊는 싸움은 백이 불리하다고 봐야 되겠고요. 밀어서 이렇게 띄어서 전개가 되는데 여기서도 제가 최근에 이제 온라인에서 대회가 있었는데요. 여기서도 옛날에는 이렇게 그냥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럼 이제 협공을 해서 가게 되는데 이 변화로 전개가 될 경우에는 백의 퍼센티지가 더 올라가더라고요. 정말 단순하게
두는 수법 중 하나인데, 이렇게 두는 것이 아니라, 걸쳐가는 것이 아니라 AI에서는 이렇게 옆구리를 붙여가는 수를 추천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두게 되면 바깥으로 제치면 귀를 뻗어서요. 나를자의 자세가 좋고요. 나를자로 씌워도 이렇게 젖혀 있는 것까지 선수로 교환을 한 후에 다시 대세점을 차지하게 되면 흡입 퍼센티지가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이 변화에 대한 것은 참 많은 기사들이 연구를 했었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붙여가는 수, 이 수법도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의 주제는 이 한 칸 낮은 협공이었는데, 어떤 협공이든지 이 한 칸 높은 협공을 제외하고 이 나를자로 전개하는 수를 AI에서는 추천하고 있으니까요. 오늘 여러분들 이 영상을 잘 감상하시고 실전에서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